메리얼 PT 아카데미 위원장, 그리고 제주 밸런싱 요가인 필라테스 대표 최통령 오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무산소 운동 하면 뭘 떠올립니까? 무산소 운동은 딱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유산소 운동은 대학 실험실에서는 뭐 산소가 어쩌고 저기 ATP가 어쩌고 그럽니다. 그건 대학 실험실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산소 운동이 뭘까? 유산소 운동이 어디에 좋다고 하던데 알아야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적당설렁 가볍게 즐기면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보세요. 요 죽기 살기로 하는 운동이에요. 100m 달리기 같죠? 선수들 10초면 달려요. 10초 동안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모조리 다 써버려요. 그 다음 이 사람 다시 뛰어보라고 해서 절대 기록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장거리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장거리 운동은 진짜로 단거리 운동 같이 하면 죽어요. 어떻게? 적당설렁 할 수밖에 없어. 이 무산소 운동은 단시간 고강도 운동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3분 이내에 종료되면 3분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격투기 중계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3분 하면 띵동 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1분 동안 쉬고 또 들어가요. 3분 동안 하고 나면 더 이상 힘쓸 수가 없어서 1분 동안 쉬고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3분 이내에 종료되는 운동들이 어떤 운동들일까요? 역기를 든다든지 100m 달리기라든지 단거리 경주라든지 쇼트트랙이라든지 굉장히 단시간에 고강도라는 운동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런 운동 전부 무산소 운동입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은요? 장시간 저강도 운동이에요. 그 장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느 만큼? 30분 이상 유지되어야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30분 동안 유지하려면 죽기 살기로 하면 진짜 죽어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볍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당설렁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쓴 거예요. 이 운동에 쓰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까? 무산소 운동은 탄수화물 에너지를 씁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 에너지를 씁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인원질이라고 하는 이미 근육 속에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0초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탄수화물 에너지를 쓰기 시작해요. 적어도 6, 7분 지나야 지방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3분 이내에 무산소 운동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탄수화물 에너지만 쓰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보통 1시간 내외 정도 유지하는 게 괜찮다, 좋다고 보거든요. 50분 내외 유지하는 걸. 그렇다면 지방 에너지를 6, 7분 되면 그때부터 지방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탄수화물 에너지와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분 정도 지나가면 탄수화물 에너지는 안 쓰고 지방 에너지만 쓰게 됩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운동을 하려면 적당설령 가볍게 하니까 근육이 작은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3분 이내에 죽기 살기로 하는 운동이 이제 큰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울퉁불퉁하게 드러나죠. 큰 근육이 쓰는 힘을 근력이라고 합니다. 이 근력을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큰 힘을 몇 번 쓸 수 있는데 그 이상 반복할 수가 없어요. 피로 저항력이 약해요. 빨리 피로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3분 이내에 피로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작은 근육이 쓰는 힘, 이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은 근육이 쓰는 힘을 근지구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래 버티는 힘이에요. 이 오래 버티는 힘이 결국 피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가다 보면 정말로 피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산소 운동을 하면 이런 큰 근육이 이렇게 쌓여 있지만 만약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지 않고 무산소 운동으로 근육을 키운 사람들은 입에 달아서 피로에 소리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무산소 운동은 피로 저항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요가나 필라테스는 뭘까요? 옛날 내가 한 30여 년 전에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길래 요가는 뭡니까? 어떤 운동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가는 무산소 운동도 유산소 운동도 아닙니다라고 어떤 그때 아마 의사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강사가 지금 기억에. 근데 그러더라고요. 유산소 운동도 아니고 무산소 운동도 아닌 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시간 저강도라는 운동이잖아요. 필라테스나 요가나 전부 다. 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요.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이 우리 생명 유지, 자세 유지,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운동이다. 무산소 운동은 큰 힘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되고 순발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생명 유지나 자세 유지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여기서 풀어놔봤자 머리만 아플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보세요. 종목 특정적 트레이닝이라고 있는데 각각의 에너지 생산 과정은 운동이 유형에 따라서 그 기여 비율을 달리한다. 대체로 30초 미만에 종료되는 단시간의 최대 운동 시 100m 달리기라든지 이럴 때 인원질 과정이 의존합니다. 이미 우리 몸 근육 속에 들어와 있는 ATP라고 하는 고분자 에너지 화합물이죠. 1분에서 3분 사이에 탈진되는 최대 운동 시에는 젖산 과정이 주 에너지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 이상 장시간 운동 시에는 탄수화물 유산소 운동을 거쳐서 6, 7분 지나가면 지방을 같이 쓰는 유산소 운동을 거쳐서 20분이 지나가면 지방만 쓰는 유산소 운동 과정으로 바뀌고 1시간 이상 지나가면 근단백질도 에너지 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바짝 말라버린 근육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이 근단백질을 에너지 대사에 참여시켜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요 현상, 요요 없는 밸런싱 다이어트라고 했는데 요요 현상, 일정 기간 절식으로 체내 근육량 감소해서 기초대사량을 저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하된 기초대사량이 전체 에너지 소모량을 감소시켜 체중 감소를 정지시키고 작은 식사량의 잉여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이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체내에 축적됩니다. 체중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죠. 항상성입니다. 체중 감소에도 체내 지방 세포 수는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상태로 회귀하려는 항상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 습관화 만들고 바꿔버리지 않는 한 계속 다시 땡겨지게 되겠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수분이 빠지면서 굉장히 감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경과해가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다량 수분과 함께 저장되면서 체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어간다는 얘기죠. 건강한 다이어트는 체지방률은 줄이고 근육량은 높이는 것입니다. 체지방은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만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유산소 운동은 장시간 저강도 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 요가 등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저강도의 근지구력 강화 운동입니다. 이건. 그리고 유연성 운동도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굉장히 우리 생명 유지, 자세 유지, 생활 유지에 지금은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요가는 운동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자, 요요 없는 밸런싱 다이어트는 바꾸고 싶은 나쁜 습관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새로운 습관을 목적의식을 갖고 선택을 합니다. 과정 그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최소 21일 동안은 새로운 습관을 즐겨 실행할 수 있도록 의지력이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건 명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습관이 안 된 것은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를 하던 사람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려면 엄청 처음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겨낼 동안은 의지력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든 게 3일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3주라고 그랬어요. 3개월만 지나면 이미 2차적으로 습관이 됐다라고 봐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자기 것이 되려면 1년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습관으로 만들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하면 뭔가 빠진 거 같고 어디 가서 허전하고 오늘 뭔가 불안정해지고 그럼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습관을 만드는 게 답입니다. 자, 다이어트 꿀팁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운동만 하면 살이 빠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체중만 감소되면 만사 오케이라는 착각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안 먹으면 죽든지 찌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운동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지됩니다. 그런데 식사 관리가 안 되면 그리고 운동하면서 더 먹어버리면 무조건 더 불어버리게 돼요. 체중만 감소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죠? 체중 감소되면서 근육은 빠져버리고 지방만 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운동할 때 정시정량을 바탕으로 하면서 운동을 같이 했을 때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안 먹으면 죽든지 찌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시정량,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되 가급적 시간 맞춰 양도 맞춰 드셔야 됩니다. 어느 한 끼 적게 먹으면 다음 끼는 오버할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요 뱃살과 허리 통증, 똥뱃살과 허리 통증에 대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